자, 오늘은 그 용해도인데 이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말이다. 6단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용해도. 자, 먼저 용해라는 말, 그 다음에 용질, 용매, 용액이라는 말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용해라는 개념은요, 요거예요. 고르게 섞이는 현상. 자, 이거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야. 자, 설탕이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설탕물이 되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설탕은 녹아져 들어가는 물질이에요. 그걸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녹여주는 애를 물이죠. 용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용해는 섞이는 현상. 그렇게 섞여 있는 애를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됐죠? 자, 그러니까 용질은 녹아져 들어가는 녹는 물질이고요. 그걸 녹여주는 애가 용매. 그 다음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용액이에요. 자, 용액. 그러니까 우리 그 어느 물에다가 우리가 설탕을 녹여 또는 소금을 녹여. 자, 이렇게 녹였을 때 어느 정도 녹다 보면 더 이상 안 녹을 때가 생기지. 자, 녹았을 때는 눈에 안 보여. 그죠? 녹아져 들어가면은 그 설탕이 눈에 안 보여. 하지만 계속 설탕을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도 안 녹을 때가 생겨. 그 얘기는 물 안에 설탕이 최대한 녹아 있어요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럴 때 녹지 않는 애들은 눈에 보인단 말이지. 자, 여기 녹는 애들은 눈에 안 보이고요. 녹지 않는 애들은 눈에 보이는데 최대로 녹았을 때 그때 상태, 그때를 우린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포화용액은 용매에다가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을 얘기를 해줘요. 최대로 녹았을 때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 좀 더 녹을 수 있는 애는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아직 좀 더 녹일 수 있는 애는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여. 내가 근데 물을 조금 갖고 오면은 조금 녹일 수 있는 거고, 많이 갖고 오면은 많이 녹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물의 양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다를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녹았는지를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느냐? 물의 양을 정해줘야 돼. 기준을 삼아줘야 돼. 그게 얼마야? 요거 별표 100g. 자,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였더니 최대로 녹였더니 이만큼 녹았어요. 몇 그램 녹았어요. 그걸 따져주는 게 바로 용해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녹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용지를 집어넣어서 최대로 녹였어. 근데 그때 기준이 돼야 될 게 물 100g이라는 거. 이게 정의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용해도는요. 용매 100g 안에 우리는 이제 용매를 거의 다 여기서는 이제 물로 얘기하면 한번 문제로서는 물로 많이 얘기를 할 거야. 물 100g 안에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그래서 용해도라고 하는 건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녹이는데 최대 몇 g까지 녹일 수 있느냐, 몇 g까지 녹일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용해도고, 그때 물의 양을 기준 삼아줘야 돼. 용매 양을 기준 삼아줘야 돼. 그 기준량이 100g이라고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일정한 온도에서 같은 용매에 대한 용해도는요, 물질 종류에 따라서 다름으로 여기 체크.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들마다 용해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똑같은 물질이라면 자, 따뜻한 물이 있고 차가운 물이 있어. 그럼 어디에 더 많이 녹겠어? 따뜻한 물에 더 많이 녹겠죠. 그래서 용매의 온도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라지게 돼. 그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용해도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 이 용해도 곡선이 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물질들이 녹는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해도 곡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포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해 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용해도 곡선은 이제 읽는 방법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가 1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뭐 50도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용해도가 뭐 7, 여기 용해도가 12, 여기서의 용해도는 뭐 한 32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야 이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뭘 의미해 주는 거냐? 자, 먼저 A점. A점은요. 10도씨 물 100g에 고체를 이 뭐 X라는 고체를 녹였을 때 최대 7g까지 녹일 수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A점의 의미 10도씨 물 100g에 7g 녹일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뭐 예를 들어 여기 B점이라고 치면 B점의 의미는 B점은 30도씨 물 100g에 X라는 물질을 몇 g까지? 12g까지 녹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니 안 되니? 됐어? 됐어? 우연아 됐니? 그럼 우연아 C의 의미가 뭐니? C는 50도씨 물 100g에 몇 g까지 녹일 수 있다? 고체를 32g까지 녹일 수 있다. 이런 식이야. 알겠죠? 이게 용해도 곡선의 의미야. 그러니까 요 곡선 위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하냐? 포화 상태예요.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요? 전부 다 불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더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A점을 포화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자, 이거를 포화 상태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용지를 더 넣던가 이만큼을 더 집어 넣던가 아니면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그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은요 포화 상태가 되었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뒤에서 얘기할게. 용해도 곡선상의 점은 포화 용액을 의미해요. 용해도 곡선상 위에 있는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포화 상태잖아. 그래서 포화 용액이고요. 자, 그다음 기울기가 클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기울기가 큰 거. 자, 이 그래프상에서 기울기가 제일 큰 게 누구야? 질산칼륨이죠. 자, 질산칼륨의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크다라는 걸 의미해줘요. 냉각 시 석출되는 결정량이 많다. 자, 석출이 뭐냐? 자, 한번 또 볼까? 뭘로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숫자로 써갈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온도가 나와 있는데 자, 10, 20, 30, 40, 50도라고 치자. 자, 지금 A점은요. A점은 40도씨죠. 40도씨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20이라고 치자. 용해도 20. 자, 그 다음 여기는 50. 자, 그 다음 여기는 12.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자, 그럼 A점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뭐가 되니? 자, A점에는 지금 현재 40도씨 물 100g 안에 몇 g 녹아 있다는 얘기냐면 20g 녹아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자, 근데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30g의 용지를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30g의 용지를 더 집어넣으면 돼. 아니면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온도를 여기까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5도라고 치면 25도까지 낮춰주면은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온도를 낮추다가 잘못해서 10도까지 낮춰버렸다. 야, 10도까지 낮춰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도에서는 몇 g만 물속에 녹아 있어야 돼. 그러나 이거 봐. 자, 10도에서는 몇 g만 녹아 있어야 돼? 12g만 녹아 있어야 돼. 근데 아까 몇 g 있었어? 20g 있었어. 그렇다면 여기 있는 8g은 더 이상 물속에 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녹는다라는 개념은 눈에 안 보인다라 그랬죠? 그럼 요 녹을 수 없는 애들은 눈에 보이겠네? 가루가 돼서 짠하고 가라앉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걸 우리는 석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석출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니? 자, 석출의 개념은요,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간단해. 내가 갖고 있던 양에서 냉각된 온도의 용해도, 냉각된 온도에서 포화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양을 빼주면은 그게 석출량이 되는 거야. 자, 바로 요거죠. 석출되는 용질의 양은요, 처음 온도에서 갖고 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는 거예요. 냉각됐는데 조금밖에 못 녹아. 그럼 나머지는 못 녹고 석출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우리 바로 옆에 10번까지 먼저 좀 해볼게. 10번까지. 7, 8, 9, 10. 자, 7, 8, 9, 10을 먼저 좀 해줘. 용해도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계셔야 돼. 용해도란 용매 100g 안에 최대로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야. 용질의 그램수. 용질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자, 채점해보자. 7번에 용질, 용매, 용해, 용액 나왔니? 8번에 XOOX예요. 여기 다 맞았어요? 그 다음 9번에 자, 이거 잘 봐. 물 25g에 10g을 녹였더니 포화가 됐다 그랬죠. 자, 그럼 용해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용해도는 항상 물 100g이 기준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물 100g 안에는 25g 안에는 10g 녹았으면은 100g 안에는 몇 g 녹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0이 되는 거죠. 용해도는 특별하게 뭐 단위나 그런 거 개념 없어요. 그냥 숫자만 쓰면 돼. 용해도는 40이야. 자, 그 다음 10번은요. 질산 칼륨이 용해도 곡선 변화가 가장 크죠. 그리고 물 100g에 질산 나트륨을 녹였어. 물 100g에다가 70도씨 어디서? 여기가 70도씨네. 자,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요. 몇 g이 들어갔니를 봐야 돼요. 140g이 녹아져 들어간 거야. 알겠죠? 물 100g 안에 140g의 질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상태야 지금. 자, 그걸 20도로 냉각을 시키면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가 87이 되죠. 자, 20도로 냉각시키면요, 얘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만큼은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양이야. 석출되는 양이야. 자, 이 석출량은 그래서 어떻게 구하니? 140에서 87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53g은 못 녹고 석출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런 용해도 그 곡선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가 나올 때는요, 뭘 잘 유심히 보셔야 되냐면, 요걸 잘 보셔야 돼. 물 몇 g인지. 자, 용해도 곡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답이 53g 나와야 되고요. 됐니, 여기까지? 질문! 일단 저기 기체의 용해도까지 내용 다 얘기하고요. 뒤에 이제 용해도 문제를 다시 한번 풀이 과정 갈게요. 자,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는 고체의 용해도야. 자, 고체의 용해도를 얘기를 한 거고요. 요번에는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자, 기체는요, 활발해. 오케이? 활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기체 분자 입자 운동은 더 활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다 걔를 잡아 집어넣었는데 온도가 올라가. 그럼 기체가 활발해지면서 빠져나가 버리네. 잘 못 녹는다는 뜻이에요. 고체는요,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많이 녹아져 들어갈 수 있지만 기체는 반대야.
오히려 온도가 낮아야지 빨리 많이 녹을 수 있어. 너희들 따뜻한 사이다하고 차가운 사이다 생각하시면 돼. 뭐 마셨을 때 그 톡 쏘는 맛이 더 강한 거는 차가운 게 훨씬 더 강하죠. 그죠? 그 이유가 뭐야?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압력. 압력은 기체는 활발하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걸 위에서 꾹 눌러주면은 못 도망가겠네. 즉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자,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요. 그럼 뚜껑 열어놨을 때는 씩씩 빠져나가잖아. 그죠? 사이다나 콜라 이런 것들 이렇게 딱 뚜껑 따자마자 안에 있는 기포가 확 나오는 거. 뭐야?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들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거야. 뚜껑이 열리면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니까. 용해도가 감소해서. 자, 그래서 여기 잘 봐. 얼음물 있는 데다 탄산음료 시험관에다 넣고 뜨거운 물 있는 데다 탄산음료 시험관을 넣으면은요. 누가 기포가 많이 발생할까요? 라고 물어봐.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애는 A, B 중에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 기포가 많이 발생하려면 기포가 많이 있어야지. 그럼 온도가 낮은 애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뜻은 못 녹는다는 얘기야. 녹지 못하고 나온다는 뜻이야. 즉 용해도가 작다는 거야. 자, 용해도가 작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얼음물하고 뜨거운 물 중에 누가 더 용해도가 작니? 얘가 더 작은 거야. 그래서 B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럼 이제 요거 알겠죠? A, B 중에서 누가 더 기포가 많이 발생해요? 압력에서 A, B 요거. 요 중에서는 누구야? B가 더 많이 발생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한번 기포가 발생한다는 뜻은 많이 녹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녹는다는 뜻이야. 용해도가 낮은 걸 얘기를 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그럴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됐니? 이해된겨? 에휴, 자,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왜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녹아 있어야 되는데 여름철에는 용존 산소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체가. 뚜껑 열면은 거품 올라오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깊은 바닷속에 있던 잠수부가 이거 잠수병 걸리는 거 혹시 들어봤죠? 그죠? 자, 물속에 깊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오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혈액 속에 녹아있던 기체들이 못 녹고 기체로 바뀌어버려. 그러면은 그게 기포가 돼가지고 혈관을 막아버려. 그럼 잠수병이 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천천히 올라와야 돼. 기체가 폐 쪽으로 와가지고 날아갈 수 있게끔 천천히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나머지 자 11번 문제 한번 해볼까. 탄산음료를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보관하는 까닭은 온도가 어떨수록 낮을수록이죠.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가 되는겠죠. 오케이. 얘들아 우리 72쪽 풀었나? 오케이. 그러면 온도에 따른 고체의 용해도 요거 좀 잘 보자. 이 실험 문제가요. 조금 어렵게 내시는 분들이 간혹 내시는 문제인데 이 실험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인데요. 물을 10g을 넣었어요. 자, 요거 일단 시험관에다가 물을 10g씩 넣었어요. 10g씩. 요거 기준이죠. 그리고 4, 8, 12, 16g의 질산칼륨을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열을 하네요. 자, 각 시험에 모두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해줬어. 그럼 모두 녹았지. 그 상태에서 냉각을 시키는 거야. 자, 불을 끄고 각 시험에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얘들아, 결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 석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언제가 되는 거야? 포화 상태가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온도가 냉각되다가 석출이 일어난다. 석출이니까 가라앉는 물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석출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포화 상태가 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4g, 16g, 여기 16g일 때는 72.6도에서 석출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12g이었을 때는 63.9. 알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온도가 내려가면서
많이 녹은 애들 중에서는 먼저 이렇게 석출이 시작되고 적게 녹은 애는 나중에 석출이 시작되는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걸 용해도 그래프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무슨 말이냐? 24.7도에서 물 10g 안에 최대 4g이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용해도는 얼마예요? 10g 안에 4g이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그럼 100g이면 40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4.7도에서의 용해도가 40입니다. 이해되니? 24.7도에서의 용해도가 40이라는 거, 이제 용해도 찾아주는 거야.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7도에는 40, 46.5도에는 용해도가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 100g 안에 이만큼 녹일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지요. 자, 고체 용해도는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자, 확인 문제 1, 2, 3번 한번 해볼까요? 자, 1, 2, 3번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채점하자. 자, 1번에 5, 5, 5. X, X.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죠. 자, 이쪽이죠. X, 5, 5, 5, 5, X. 1번과 6번만 X이고요. 나머지는 다 5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18g이에요. 야, 용해도가 36입니다. 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물 100g 안에 36g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럼 물 50g에는 이거의 반만 녹아야 되죠. 그래서 18g 녹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는요. 온도를 60도로 낮춰주던가 아니면 고체를 30g을 더 집어넣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질문! 질문! 자, 시작하자. 보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용해도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의미를 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특정 온도에서 물질의 용해도 해가지고 나와 있죠. 20도에서의 질산나트륨 용해도는 87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프 보고 할 수 있겠죠. 20도에서의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는 87. 이 얘기가 뭐예요? 20도씨 물 100g 안에, 물 100g 안에 87g이 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거는 질산칼륨. 왜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용해도 변화가 작은 거는 기울기가 작은 염화나트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0도씨 물 100g에 여기 좀 잘 봐. 70도씨 물 100g에다가 질산나트륨 140g. 자, 여기 70도 여기 있죠. 여기 또 그 질산나트륨 여기죠. 140g 녹였다는 얘기는 포화 상태가 됐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용해도가 140이니까. 20도로 냉각하면은 20도로 쭉 냉각하면은 용해도가 87이 되니까 이만큼이 못 녹아. 그래서 140 빼기 87에서 53g이 석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 물 100g의 각 물질에 녹여 만든 포화 용액을 40도로 냉각할 때, 자, 40도. 여기죠. 자, 40도로 냉각할 때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거는, 석출량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40도가 됐을 때 차이가 가장 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차이가 가장 큰 거. 그죠? 자, 그거는 질산칼륨이고요. 가장 작은 건 염화나트륨이 될 겁니다. 요거 밑에 거 한번 할 수 있을까? 얘들아, 일단 유제 1번을 먼저 좀 해봐. 일단 너희들 생각대로 해봐. 해보고 유제 1번 설명을 쭉 해줄게. 자, 일단 유제 1번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자. 유제 1번만 해보고 설명 들어가. 자, 유제 1번만 볼게요. 유제 1번 보시면 A점의 용액은, 자, A점은요 포화보다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과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X가 돼야 돼요. 불포화는 누구밖에 없냐? B밖에 없어요. C와 B는 포화 용액이에요. 자, 그 다음, 그래서 B는 포화 용액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잘 봐. B점의 용액. 자, 용액이라고 하면은 용매와 용질의 합입니다. B점의 용액 250g. B점 어딨니?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 그래프는 물 100g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물 100g 안에 B점은 몇 g까지 녹았어? 150g까지 녹았어요. 그러면 용질이 150g, 용매가 100g, 둘이 합치면 250g. 됐죠? 그 250g이 말하는 게 바로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바로 B점이 물 100g 안에 150g 다 녹아서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용질이 150g 있는 거야 지금.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되겠죠? 그죠? 온도를 낮추면 결정이 석출되겠어요. 그 다음 C점은 포화 용액이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잘 봐. C점의 용액 200g을. 자, C점 보세요. 용해도가 100이에요. 그 얘기는 용매 100g 안에 용질이 100g 녹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둘이 합치면 용액은 200g이 되겠네요. 자, 20도로 높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20도 높이면은 1로 가겠지. D로 가겠지. B가 아니라 D로 가야 돼요. 오케이? 20도를 온도만 높이는 거지 용질을 더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D가 되는, D점이 되는 거야. X고. D점은 불포화 맞죠? D점에 용액을 냉각하거나 더 넣으면 포화 용액이 될 수 있죠. 몇 그램 더 넣으면? 50g 더 넣으면. 몇 도까지 낮추면? 20도, 그러니까 60도까지 낮추면 포화 용액 만들 수 있는 거죠. D점의 용액 200g의 온도를 40도로 낮추면 결정이 석출된다. 40도로 낮춘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야. 자, D점의 용액 200g이라고 했어요. 지금 요 그래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매 100g이죠. 용매 100g 안에 D점은 지금 용질이 몇 g 들어있다는 얘기냐면 100g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용액으로 따지면 200g이 되겠죠. 그거를 40도로 냉각하게 되면은 이만큼이 석출되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동그라미고. 자, D점의 용액 200g의 용질을 150 넣으면 안 되지. 50만 넣어야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없니? 오케이. 자, 옆에 그러면 유제 2번도 한번 해보자. 유제 2번 이제. 유제 2번을 해 주시와요. 자, 보자. 1번에 보이니? 5, 5, X, X, 5, X, 5, 5. 여기 자기 틀린 거 빨리 얘기해줘. 틀린 거 괜찮아. 3번에 자 8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이는 거 80도씨 여길 찾아야 되죠. 그리고 쭉 올라가면 질산나트륨은 여긴데 질산칼륨은 여기쯤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질산칼륨이 더 많이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또 질문 8번에 보시면 자, 요것도 잘 봐. 40도씨에서 포화 수용액. 자, 포화 수용액이면은요, 포화 상태가 된 용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40도 어딨니? 여기 40도에서 질산칼륨이니까, 여기 있네, 63. 용해도가 63이란 얘기는 물 100g 안에 63g 녹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개 녹으면 몇 g 돼요? 163g 되는 거죠. 됐니? 이 163g 안에는 물 100g에 질산칼륨 63g 있다 그 얘기야. 20도로 냉각하면 그럼 이거 그냥 20도로 냉각했을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얼마야? 30이죠? 그러면은 63에서 30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33g이 석출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또 질문 없니? 자, 없으면 이제 옆에 거 보자.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요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야. 20도일 때 용해도는 20, 50도일 때 용해도는 35, 70도일 때 용해도는 60,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50도 씹을 100g에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몇 g 녹였다는 얘기일까? 여기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은 너희들은 뭘 체크해야 되느냐?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 물의 양을 체크하셔야 돼. 아, 이거 물 100g이네. 자, 그럼 포화 용액을 만들면은 50도 어딨어? 여기 있죠? 용해도가 얼마야? 35네요? 결국에는 이거 35g 녹였어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알겠죠?
자, 35g을 녹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20도로 냉각하면 20도일 때 용해도가 얼마? 20이죠. 자, 20도일 때 용해도가 20이야. 35g 녹였는데 20g만 녹으래. 몇 g이 석출되겠어? 15g 석출되는 거 알겠니? 바로 옆에 유제 1번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위에 거 그 똑같은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야. 유제 1번 가지고 한번 해보자. 유제 1번만 한 문제씩 갈 거야. 유제 1번만 해줘. 자, 해보자. 70도씨 물 100g에 포화 용액을 만들고 그럼 몇 g 녹였는지 체크하면 돼. 7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60이잖아. 그럼 60g 녹였구나 그 얘기야. 70도씨에서 60g 녹였네. 자, 100g 안에. 그럼 50도로 냉각하면 용해도가 얼마야? 50도씨에서 용해도가 35죠? 35g만 녹아야 돼. 어떻게 돼? 그럼 60인데 35만 녹아야 되는데 빼줘야 되겠네. 빼면 얼마 나와요? 25g이 석출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얘기한 요 문제는 물의 양이 얼마였을 때야? 물의 양이 100g이었을 때야. 물의 양이 100g이었을 때는 용해도 그래프라든가 아니면은 용해도 표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쓰면 돼요. 고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야. 물의 양이 100이 아닐 때. 자, 여기 70도씨 물 200g에 25g을 녹인 용액을. 자, 여기 잘 쓰세요 이제. 요런 식으로 쓰시면은 쉬워. 야, 물 50g에 25g 녹였대. 70도씨 물 50g에 25g 녹였대. 그리고 20도로 냉각을 하겠대. 2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라고? 20이라고. 자, 그럼 이제 요걸 써야 돼. 물 100g에 20g 녹일 수 있다란 얘기네. 근데 문제는 물 50g이잖아. 그러면 물 50g에는 몇 g, 20도씨에서 물 50g에는 몇 g까지 녹일 수 있을까를 따지면 되겠죠. 반만 녹여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디를 빼야 돼? 여기서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25에서 20 빼면 안 돼요. 물의 양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빼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없으면 바로 유제 2번 한번 해보자. 유제 2번. 요번에는 물 몇 g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0g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한번 2번 해보자. 자, 됐죠? 자, 여기 보면 물 200g이에요. 자, 50도씨에서 물 200g에 60g을 녹였대요. 그리고 20도로 냉각을 시키겠습니다. 2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20도에서 용해도 20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야죠. 용해도 20이니까 물 100g에는 20g까지만 녹일 수 있는데 그러면 물 200g에는 몇 g 녹일 수 있겠니? 40g 녹이겠죠? 그럼 여기서 요거를 빼줘야 되는 거죠. 물의 양을 맞춘 다음에 빼줘야 돼요. 그래서 몇 g이 석출되겠어요? 20g이 석출됩니다가 되는 거죠. 됐니? 이해됐니? 오케이. 자, 다음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요런 유형이 제일 많아. 자, 유제 1번이나 유제 2번과 같은 유형 1이나 유형 2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제 어렵게 내시는 분은 유형 3으로 내죠. 뭘로 따지냐면 포화 용액으로 따져요, 이번에는. 자, 근데 이 포화 용액으로 따질 때는요, 용액의 양으로 따질 때는 여기서 물의 양과 용질의 양을 또 구분하셔야 돼. 알겠지? 자, 이제 해보자. 포화 용액이라고 함은 다 녹였다라는 얘기죠. 포화 상태가 됐다는 뜻이야. 70도에서 포화 용액이 됐대. 그럼 첫 번째 단계 70도씨의 용해도를 찾아야 되죠. 70도에서 용해도가 얼마야? 60이네. 70도에서 용해도가 60이라는 얘기는 물 100g 안에 60g 녹였다는 뜻이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용해도를 가지고 우리는 포화 용액을 구해줘야 돼. 자, 160g이 포화 용액이야. 그러면 문제에서는 포화 용액 320이잖아. 320으로 바꿔주면은 얘가 몇 배? 2배가 되는 거죠. 이거 2배 됐다는 얘기는 물의 양도 2배, 용질 양도 2배.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어. 물 200g에 120g 넣는데 그거를 50도로 냉각하면은 몇 g이 석출될까요?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용액으로 따졌을 때는 물이 몇 g이고 용질이 몇 g인지를 찾아주셔야 돼. 뭐 해가지고? 용액의 양을 가지고. 자, 50도로 냉각하면 용해도가 35, 물 100g에 35g. 그렇다면 200g에는 왜? 이거 물 200g 얘기하니까
70g 녹아요. 그래서 120에서 70 빼서 50g이 석출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옆에 거 한번 해보자. 유제 3번. 유제 3번 해보자. 지금 요 표에 나와 있는 그 풀이 방식 있죠? 요식 쓰듯이 쓰면은 어렵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돼. 유제 3번 해봐. 자, 보자. 자, 먼저 50도씨 포화용액 67.5. 그럼 50도씨 먼저 체크하는 거야. 자, 5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50도씨 용해도 얼마니? 아까 얼마였니? 35였죠? 자, 50도씨에서 물 100g에 35g까지 녹일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포화 용액은 몇 g 돼요? 135g 되겠죠? 이걸 먼저 써줘. 지금 이거는 용해도를 가지고 만든 용액의 양이야. 포화 용액의 양. 그 다음 문제에서는 67.5를 해줄래. 67.5g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돼? 2분의 1이죠. 됐니? 이거 2분의 1이니까 이 식 그대로 써. 자, 2분의 1이니까 얘네들도 다 반반씩 줄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물 50g에 17.5g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됐니? 그럼 이게 문제야. 요 문제는 이제 바뀌어. 물 50g에 17.5g 녹아 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거를 20도로 냉각한대요. 자, 20도씨로 냉각을 해줘. 20도씨에선 용해도가 20이잖아. 물 100g에 20g 녹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물 50g 가지고 얘기를 하니? 아, 그럼 물 50g에는 10g만 녹겠네요. 그래서 17.5에서 10g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7.5g이 석출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그냥 처음 봐서는 힘들어. 요 문제를 다시 연습을 하셔야 돼. 응? 됐니? 그래서 7.5g이 석출되는 거예요. 식을 그대로 좀 써주면서 이 식대로 이렇게 풀이를 해줘.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내신 숙소 빨리 좀 풀어보자. 79쪽까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풀어보도록 하자. 얘들아, 우리 그때 밀도 문제 다 안 풀었지? 음. 아, 우리 오늘은 일단 용해도부터 풀자. 12번부터 풀자. 자, 보세요. 12번부터 20번까지 먼저 좀 풀어주세요. 12번부터 20번까지 먼저 하자. 12번부터 20번. 12번부터 20번까지 먼저 좀 할게. 자, 우리 12번부터야. 12번부터 채점해보자. 우리 용해도만 일단 오늘 할 거니까. 자, 12번에 5예요. 오케이? 13번에 2. 그 다음 14번에 4. 자, 여기서 14번을 좀 볼게요. 이런 숫자가 나오면 많이 틀려오는데 용해도라고 하는 건 용매 100g이라 그랬죠. 물 50g이에요. 50g에다 넣고 40g을 넣었는데, 자, 이거 잘 봐. 걸러졌대요. 15g이 녹지 않고 걸러졌대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15g은 빼야 돼. 안 녹은 거니까. 그럼 이 안에 녹은 건 몇 g이 녹아 있는 거니? 25g, 물 50g 안에 25g 녹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물 50g에 25g 녹았어. 그러면 물 100g에는 몇 g 녹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50이 돼야 돼요. 용해도는. 자, 여기 12, 13번 중에 질문 없어? 15번에는 질산 칼륨이고요. 그 다음 16번에는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6번에 물
200g의 질산칼륨 63g이 녹아있는 용액이라 그랬잖아요. 자, 40도씨에서 질산칼륨의 용해도가 63이야. 그건 물 100g이 녹아있는 거야. 200g이면은 반만 녹은 거지, 63 녹았을 땐. 자, 그래서 불포화 상태가 돼야 돼. 자, 불포화 용액이 되는 거예요. 자, 17번에 2번인데요. 이것도 잘 보세요. 풀이를 잘 봐, 풀이를.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80도씨 질산나트륨 포화 용액 124, 80도씨 용해도가 148. 자, 그럼 이제 쓰는 거야. 80도씨에서 물 100g 안에 질산나트륨 148g을 녹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대로 써, 똑같이. 자, 물 100g 안에 질산나트륨 148g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용해도 일단 표를 보고, 온도 보고, 용해도 표 보고 쓴 거야. 그러면 질산나트륨 포화 수용액이, 자, 포화 수용액이 얼마가 되는 거야? 248g이 되겠죠. 이거는 용해도 표를 보고 쓴 얘기야. 248은. 자, 근데 이제 문제로 가. 포화 용액 124g이라고 했잖아.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죠. 자, 용액이 2분의 1 됐다는 얘기는요. 물의 양 반 있다는 얘기고요. 질산나트륨 양도 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바뀌었어. 어떻게? 물 50g에 74g을 녹였습니다로 바뀌는 거야. 80도씨 물 50g에 74g을 녹였는데 40도로 냉각하면, 자, 4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 104잖아. 물 100g 안에 104g 녹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물 50g에는 몇 g 녹이겠어? 52g 녹이겠죠. 그럼 문제 이제 답은 어떻게 돼요? 석출량은 74 빼기 52가 되는 거죠. 알겠니? 74 빼기 52가 돼야 되는 거야. 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 이대로 쓰면은요, 계속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아, 절대로. 포화 용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0도라는 온도에서 용해도를 보고 포화 용액을 구해주고, 그 포화 용액과 문제에서 준 포화 용액의 차이를 본 다음에 그게 반이면 나머지 애들도 다 반반씩 들어있다는 얘기. 그래서 50g에 74g 있다는 얘기. 그럼 물 50g에 74g 녹았으니 40도가 되면은 50g에는 52g만 녹아야 되죠. 그래서 74에서 52를 뺀 값이 석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g이 석출됩니다 라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18번에는 4번이에요. 자, A점 용액 250g을 60도로 냉각하면 50g. A점 어디 있니? 여기 있죠. A점은 지금 현재 용해도가 150이야. 자, 근데 여기 보기에서는 용액 250이라 그랬죠. 물 100g에 150g 넣어주면 250 맞죠? 그 250 안에는 용질이 150g 있는데 60도로 냉각하면은 용질이 100g만 있어야 되니 50g은 석출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17번은 5번입니다. 5번. 18번은 5번이에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자, 자기 내가 설명 안 해준 것 중에서 질문 없니?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옆에 어, 79쪽까지 이번엔 다 풀어보세요. 79쪽까지.